이제 시대 흐름을 조금 이제 일본 시장을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이제 요거는 시스템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대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섰다, 30년 앞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1990년서부터 2000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그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2010년도, 2015년도 이후에 유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몸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캐피탈 게인이었어요, 지금. 무조건 사놓으면 올라간다. 사놓으면 올라간다. 사놓으면 올라간다. 근데 부동산 버블이 일본은 한 번에 왕창 깨졌어요. 즉,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2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빚을 얻어가지고 집담보로 해가서 했는데 나중에 그걸 팔았더니 빚밖에 안 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도 하나의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데 그때 금리를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버블이 왕창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한국도 뭐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대비는 해야 됩니다. 예. 버블이 깨진다. 버블이 깨지면 이 캐피탈 게인에서 부동산은 캐피탈 게인이 아니고 이제 인컴 게인으로 가는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즉 건물을 평가를 할 때 이거를 얼마에 사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임대 사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고 하는 이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들 쓰는 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투여한 금액을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라는 전부 다 중개업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20억짜리면 20억에서 얼마를 1년 동안에 벌어들이고 있느냐,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도 똑같지만 RIR이라는 게 있어요. 즉, 내가 수입한 금액에서 내가 돈을 임차료로 얼마를 낼 수 있는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일본 초임이 20만 원 정도예요. 20만 원. 그럼 10대 1 하면 200만 원입니다. 한국에서도 200만 원이에요. 예? 지금 초년병에. 뭐 대기업 이런 말씀 못 드리고. 그럼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얼마짜리 살겠어요? 월세를. 동경에 방이 진짜 싼 거는 6만 원입니다. 7만 원 정도는 봐야 돼요, 보통. 7만 원. 그러면 20만 원 받아가지고 7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국은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요. 200만 원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맥시멈이 7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70만 원. 70만 원. 이게 이제 300만 원 올라가면 300만 원 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세는 지금 캐피탈 게인 때문에 엄청나게 막 올라갑니다. 강남 여기 건물이 보통 12억에서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원룸 다세대가. 그런데 그게 지금 50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45억에서 50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럼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서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버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수익률이 안 나. 송파나 여기 강남에 여기 가보세요. 수익률 너무 안 좋습니다. 뭐 2%짜리 너무 많아요. 2%짜리. 그럼 2%도 안 나오는데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은 그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예. 종부세랑. 예?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번에. 실거래가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고 하면 완전히 나중에 세금 폭탄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이거 거품이 꺼질까 봐 이게 50억 하던 게
급매를 내놓기 시작하면 40억, 30억 쭉쭉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부동산 시장까지 이 여파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 근데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양적 완화로 해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러는데 돈이 급한데 뿔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돈이 급하면 건물을 팔아야죠. 근데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자꾸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뭐 하시려고 하시면 무조건 이 인컴 게인으로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과연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토지 분양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학원 다니면서 부동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관리 1등 브랜드 스마트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첫째, 브랜드 네이밍을 통한 공신력 확보. TBCF와 온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높은 스마트하우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지역 권역 선점. 입점 위치 반경 200m 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이론부터 임대인 고객 영업의 구체적인 이론과 실전, 현장 실무 지식과 노하우, 임대주택 개발 및 가치를 높이는 방법까지 교육해드립니다. 창업 예정자들을 위한 창업실무 사관학교도 매년 열립니다. 넷째, 임대인과의 수주 연결. 첫 스타트 건물 관리를 스마트하우스를 통해서 계약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피스텔은 관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씩 해서 지금 30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월 60만 원 수익이 있고요. 본사에서는 이제 연락 왔고 수주한 거는 그 오산 걸동 쪽에 그 다가구 하나 수주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임대관리 솔루션 제공. 스마트하우스만에 특화된 모바일 앱으로 공실, 연체, 시설관리 등 임대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여섯째, 협력업체 제공.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 본사 협력업체로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교육하고요. 관리 체계가 서로가 잘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임대인한테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래 절벽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 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와서 사무실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우스 세미나 참석 문의는 1566-5423